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중등 도형 특강, 좀 이제 부제로는 여러분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수능에 꼭 필요한 도형 총정리 특강,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기 내용들은 주로 대수, 이런 계산 파트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2학기는 물론 통계도 조금 일부 있지만, 대체로는 도형에 대한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학기 내용들은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계속 연관되고 또 발전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2학기 도형 파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쳤을 때 따로 도형 단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수능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전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배우고 왔지 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도형을 소홀히 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오는 그 도형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이 기회에 좀 도형을 정리를 해놓는다면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는 내용까지 제가 만들어 드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수능에도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중학교 도형 파트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또 수능에 나오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개념을 재정립해서 재개념화시켜서 알려드리는 거지, 깊게 아주 저 밑에 내신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정도로 나오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차가 데이 1부터 쭉 이루어져 있는데 첫 시간은 삼각형과 합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데이 1 삼각형과 합동,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얘기 드릴 것은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부터 시작할 겁니다. 삼각형의 6요소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삼각형은 6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할 겁니다. 6요소가 뭐냐? 6가지나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이루고 있는 변의 길이가 있겠죠? 보통은 이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A의 길이다. 그러면 여긴 뭘 적하겠죠? B랑 마주보고 있는 곳이니까 B라고 길이를 써주시고 C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는 C가 되겠죠? 각은요? 각은 각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얘기했으니까 가볍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을 갖다가 변 AB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호로 우리가 AB 이렇게 쓸 수 있고,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C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또 각 A다 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썼을 때 각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혹은 A를 이루고 있는 각이 변 BA, A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BAC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다 이거야. 됐니? 자, 그러면 각 얘기도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변이 지금 몇 개 존재하죠? 3개 존재하고요. 각도 3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갖다가 6요소라고 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삼각형이 등장했다. 그러면 수능까지 물어볼 것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들을 결국 여러분이 찾고 활용하는데 포인트가 있지, 삼각형의 어떤 다른 특징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참고로 마주보고 있는 변을 뭐라 그럽니까? 마주본다를 한자로 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 A의 대변 A.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각, 대각. 그래서 이런 관계 있으니 요거 한번 그림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각 얘기 잠깐만 해볼게. 중1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각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선분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선분이고 직선은 시작과 끝이 없죠. 반직선은 한쪽 시작만 있어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이루고 있는 각이 존재할 수 있다. 각. 물론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쪽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80도보다 좀 적은 각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따로 뭔가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자. 삼각형 했을 때 변하고 각에 대한 성질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각형의 세 각을 모두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그쵸? 세 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은 다 각을 더했을 때 180도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이따가 도형 문제도 많이 풀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 중에 하나. 두 번째. 자, 우리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길이가 3개가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길이가 3개 있다고 무조건 삼각형을 이룬다.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하나로 정해진다.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정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 2라는 선분이 하나 있고요. 또 2라는 선분이 하나 더 있고 5라는 선분이 있습니다.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생각해봐. 내가 이 2라는 선분을 여기 갖고 왔어요. 끝을 여기 이제 시작을 여기 갖고 왔어요. 그럼 얘는 아무리 해봐야 길어봐야 여기까지입니다. 2라는 길이가요. 또 여기 처음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여기 붙여봤어, 시작을. 그러면 얘는 아무리 길어봐야 여기입니다. 올라가 세운다고 해봤자 그럼 원을 뭐 이루면서 이제 이동하겠죠? 세워봐야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영영 만날 수가 없다.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 몸을 5의 길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팔이 2밖에 안 되네. 이게 만날 수 있냐고요? 손 악수할 수 있어요? 악수 안 되죠? 삼각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요 몸통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어떤 내용이냐?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 길이 합이 더 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끝까지 갑니다.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출제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실이지. 그래서 얘 자체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중학교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거야. 결국 각과 길이에 대한 얘기로 돌아간다. 삼각형.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내용을 한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끄집어내봤어요. 자, 그럼 조금 본격적으로 내용을 높여봅시다. 요건 이제 기본사항 다룬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을 펼쳐보면 합동이란 얘기를 다루게 돼요. 합동이 뭐냐? 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데? 얘를 합쳤더니 같다. 자, 조금 더 풀어볼까요? 자, 우리 그런 말 써져 있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진다. 완전히 포개진다. 그러니까 두 개를 싹 모았더니 어머, 똑같은 거야.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합동이라고 해요. 모양과 크기 같아서. 회전도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우리는 합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네 둘이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거는 수학이 아닌 거죠. 그거는 시력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왜?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밑에 있는 합동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합동 조건.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SSS. 두 번째, SAS. 세 번째, AS.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S 개수가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죠?
여기 말하는 S랑 A가 뭐냐? S는요, 사이드라고 합니다.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A는 앵글, 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또 변과 각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SSS는 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SAS는 짐작하죠. 변이 몇 개? 2개. 그래서 두 변이 같고 여기 A를 각 하나인데 단순히 각 하나가 아니고요. 마치 SS가 있으면 A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다들 만들었나 봐.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ASA는 자, 한 변과 그죠? 변 양 끝에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끝 각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각 두 개만 같아도 사실은 같다고 보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냐?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세 각 중에 두 각을 안다면 나머지 한 각은 100% 알겠죠. 그래서 양끝 각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합동 조건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여기 3, 4, 5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삼각형을 봤더니 어머, 얘가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모양은 뭐 위아래는 좀 바뀐 것 같지만 변의 길이가 3, 4, 5 이루고 있는 게 같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합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맞을 거고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돌려본다면 정확할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엔 다른 조건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는 뭐 3, 4, 5로 할까요? 이 사이에 있는 각을 제가 30도라고 해볼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삼각형을 봤더니 여기가 3, 4, 30도라고 주어진 거야. 마찬가지로 모양은 회전시키면 좀 3과 4를 맞춰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길이를 모르는데요? 이 소리가 아니라 얘네가 결정되면 100% 같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두 변과 끼어있는 각이 같은 경우에요. 얘랑 같다.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3을 먼저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30도의 각도 30도의 각도를 쭉 끝없이 펼쳐봐요. 그리고 4만큼의 길이, 그 중에 4만큼의 길이로 끊어준다면 모양이 하나로 결정된다고요. 왜? 이제 여기 끝을 연결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합동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삼각형에 결정 조건이 뭐가 있느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결정 조건이 이 세 변의 길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합동 조건과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많은 그렇게까지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ASA는 보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 같아. 선생님, 그러면 AAA 각 세 개가 같은 거 이거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보세요. 세 각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뭐 A각, 여기 뭐 B각, 여기 C각. 다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인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확장을 할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줌인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쫙쫙 벌려보세요. 그러면 확대가 되죠. 근데 그런다고 각이 변합니까? 우리 확대했다고 모양이 변해요?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변했죠? 크기가 변했어요. 그러니 얘를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합동의 정의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의 관계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각이 같다고 삼각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프린트 볼까요? 자, 4페이지에 보시면 삼각형의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결정 조건을 얘기했고 합동 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이 합동 조건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합동 조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 이것이. 뭐냐면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랑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 뭐? 변의 길이랑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로 끝이 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돌고 돌아서 삼각형에 대한 모든 얘기는 결국 유교소로 끝납니다. 알겠어? 그래서 전부 다 유교소를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건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호 하나만 정리합시다. 기호. 우리가 두 삼각형이 같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 얘네를 같다고 쓰는 건데 그러면 두 줄을 그을까? 이게 두 줄을 긋는다는 것은 얘는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넓이가 같을 뿐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아메리칸 센스인가 봐요. 한 줄을 더 씁니다. 한 줄 더 쓰면 우리 얘가 모양과 크기 같다라는 합동의 뜻으로 쓰입니다. 합동. 근데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항상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요번에 해봤더니 ASA 합동 조건을 따라 이거에 의해서 그래 라고 근거를 써주는 겁니다. 알겠어? 모르겠죠? 너무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나 다른 개념에 좀 적용해보는 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랑 한번 가봅시다. 한 가지 팁은 쓸 때는 대응되는 꼭지점끼리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뒷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쪽 갑니다. 5쪽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있어. 이등변 삼각형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것도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가 있는데 어머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벌써. 박스가 막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뭡니까? 이 두 개 변이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를 보면 이런 모양 좀 같아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제가 여기 두 변의 길이를 같게 그렸다고 한다면 보통 요 사이 끼어 있는 요 각을 꼭지각이라고 많이 부르고 밑에 있는 두 각은 밑각과 여기를 밑변이라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 용어에 너무 치우치지 말되 말을 했을 때 알아는 들어야 돼요. 알겠지?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의로 하는 거고 성질이 주어져 있는데 성질 두 밑각이 같다. 또 꼭지점에서 내린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제 성질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되는지 모르고 된다는 것만 알아. 그래서 이게 왜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왜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합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매 시간마다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의 증명 과정을 보여줄 거고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는 우리 논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고 근거를 제시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늘어날 겁니다, 실력은. 예전엔 교과서는 증명이 주였는데 최근에 요즘 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해 증명을 어려워하나 봐 하고 많이 뺐어요. 그거 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갑자기 안타까워지지 않았죠? 자, 일단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걸 우리 가정이라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이 뭐예요? 여기 있는 AB라는 길이와 AC라는 길이가 같다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또 제가 여기서 선을 하나 그었어요.
A라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곳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얘가 어떤 선이냐면 각을 정확히 2등분하는 선이에요. 자, 얘를 우리 문자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 BAD, 나쁜 놈인가 봐요. 각 BAD와 각 CAD 같다고 제가 한번 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보이고 싶은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러니까 두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과 잠깐만요. 우리 책이랑 문자 순서 좀 맞춰야 돼서 AB라는 삼각형과 ACD라는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이등변 삼각형 반 딱 접으면 포개지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만 알지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얘기야. 자, 그러면 가보자. 자, 두 삼각형에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B랑 AC가 길이가 같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또 얘는 이제 우리가 주어졌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각 BAD랑 CAD가 같다는 것도 주어져 있어요. 한 번 더 쓰기 싫어서 자, 썼습니다. 그 다음 안 보이는 걸 우리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AD라는 길이야. 그래서 AD는 왼쪽 삼각형이든 오른쪽 삼각형이든 갖고 있는 변의 길이다라고 해서 공통이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요 한 변의 길이 오른쪽 같죠? 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 공통이죠? 안쪽에 있는 각이 같죠? 그러니 두 변과 끼인 각이 같다. 무슨 조건? SAS 합동 조건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AB랑 ACD는 SAS 합동 조건에 의해서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같으니까 BD, CD 길이도 같겠죠. BD와 CD의 길이가 같다. 또 같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죠? 이게 선분이니까 180도입니다. 각이 같으니까 몇 도씩 나눠 가져야 돼? 90도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 결과 우리 AD라는 선과 BC라는 선이 수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수직한다고 했을 때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조금 약간 내리고 그으면 돼요. 왜요? 내리고 그은 이 모양이 수직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호를 따왔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기호인 겁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거 다시 돌아와서 합동이니까 이 각과 요 각 B와 각 C가 같다. 그래서 밑각의 크기 같다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BC라는 거 AD라는 게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등변 삼각형 하면 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꼭지점에서 밑변에 그은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게 수능까지 써먹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라도 두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설명하지 않은 조건들을 찾아주어야 되는 게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얘네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시면 직각삼각형이에요. 두 개가 모양이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SSS 우리 편의상 쎄쎄쎄 사스 아싸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조금 더 간편하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것만 봐도 충분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뭐가 있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R, H, S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 RHS? 이건 또 뭔가요? R은 우리가 right angle. 그래서 바른 각이다. 그걸 우리는 직각이라고 합니다. 아주 곧고 바른 각이죠. 직각. 두 번째, H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H는 사실은 제가 좀 쓰기도 민망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기본 단어인데 H를 이루고 있는 단어는 오로지 딱 빗변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예요. 사전에 뒤져봐도 다른 뜻 없고요.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이포테너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요. 그래서 H가 빗변이구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R, H, S 이런 조건이 있고 R, H, A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직각과 빗변의 길이와 어느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주어진 게 이렇게 같네. 얘랑 봤더니 얘도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가장 긴 변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것이 같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다른 한 변의 길이 같다면 무조건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얘 90도죠. 빗변 길이 알죠? 다른 한 변 길이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삼각형은 들어는 봤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성립하는 게 직각삼각형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A, B, C라고 했을 때 항상 직각삼각형이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게 B랑 C의 길이 알죠. B와 C의 길이를 안다면 A 길이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변과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무조건 알려지지 않은 요 한 변의 길이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뭐 SSS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SAS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굳이 꼭 끼인 각을 모르더라도 끼인 각과 두 변의 길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두 변의 길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는 추가 조건이 있는 거고요. RHS는 뭐냐? 얘는 직각과 빗변 마찬가지로 직각과 빗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된다 이겁니다. 색깔 바꿀게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삼각형의 세 각 중 두 각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한 각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뭐가 됩니까? 여기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ASA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합동에 대해서 다 익혔다는 건데 원래는 이게 본 수업 시간 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영상이 날아가서 조금 압축된 복습 강의를 촬영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와서 클리닉 시간 동안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 질문을 할 시간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너무 끔찍해하지 마시고 그때 또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1부터 하얀쌤 따라하기가 있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 좀 개념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먼저 좀 풀어보고 제가 손풀이를 먼저 올려드릴 텐데 요거는 보충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도 점검하고 그다음 저랑 같이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랑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번 수업 때 뵙도록 할 건데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니까 저랑 몇 개의 문제만 한번 맛보기로 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시면 문제에서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은 어떤 겁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다음, ED랑 FC. 자, ED의 길이와 FC의 길이가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디를 구하라고 했냐면 FGC 여기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시작해볼까요? 자,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생각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90도예요. 직각삼각형 하면 맨날 하는 것이 두 각을 한번 문자로 표시해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X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느낌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 증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삼각형 FBC, FBC 요거랑 삼각형 ECD 두 삼각형을 봤다면 첫 번째 BC 길이와 CD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 왜 같아요? 왜 같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여기 각 BCF 또 각 CDE 90도로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자, 또 같은 거 하나 찾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가정으로 뭘 줬습니까? ED의 길이와 순서를 좀 바꿔 쓰는 게 좋겠죠. 2학년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니까 FC의 길이와 E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합니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같다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합동인데 SES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두 삼각형 합동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각 A, B라고 한다면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도 A고 여기가 B가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지금 주어진 요 조그만 삼각형 보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루고 있는 각들이 어때요? 요 FBC 삼각형을 봤더니 A라는 각, B라는 각 90도 여기까지 더했을 때 삼각형의 세 각이니까 180도가 되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A, B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X라는 각이 삼각형을 여전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A, B 여기가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90도라는 각. 그래서 물어본 각 FGC의 크기가 90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매번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눈치껏 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논리 훈련이에요. 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를 쓸 때 대응되는 꼭지점끼리 쓰면 좋은 이유가 빨리빨리 쓸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도 좋고요. 여기 BC, CD 같습니다. 그런가요? BC랑 CD 같다고 쓴 겁니다. 또 FC, ED 같습니다. FC, ED 같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모양이 똑같게 써준다면 꼭지점끼리 맞춰서 써준다면 훨씬 더 쓰기 편해진다. 그래서 그런 팁이 아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했던 내용 다 포함해서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각의 합이 세 내각. 우리 내각이라는 얘기를 안 했네. 내각. 이거는 뭐냐면 안쪽의 각이란 뜻이에요. 안내자를 써가지고 내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각이 있으면 외곽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떡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자, 외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외곽은 이 바깥 외자를 써서 외곽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봐봐. A, B, C 있을 때 어떤 한 변을 그대로 뭐 했어요? 여기서 안 끝나고 연장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각을 외곽이라 해. 여기 안쪽은 뭐라고? 이쪽은 내각이라고 하는 거야. 바깥쪽은 외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변마다 이 변을 연장하면 저쪽 각이 생기고 이쪽을 연장하면 다른 각이 생기고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외곽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제가 이 각을 여기 X, Y, 여기를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놈 뭐라 쓸까요? 별이랄까요? 별은 나중에 쓰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안쪽에 있는 각의 합이니까 180도를 이루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선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 몇 도라 그랬지? 180도. 그래서 Z 더하기 별도 180도예요. Z 더하기 별도 180도예요. 자, 우리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180도 같고요. Z 같아요. 그럼 별은 누구랑 같습니까? X 더하기 Y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외곽은 안쪽에 있는 바로 안쪽에 있는 내각 말고 멀리 있는 두 각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좋은 거 하나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얘를 쭉 연장해서 나온 이 각은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의 각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안 풀어볼 수 없겠잖아요. 2번 문제는 아까 했던 증명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씹어가면서 맞는 거 틀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가 주어졌는데 조건이 AC의 길이 CD의 길이 같고요. DC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각이 같은 각이고 여기 45도라고 주어졌을 때 ACD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요 ACD의 크기, 요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일단은 저 이등변 삼각형을 써먹고 싶은데 당장 못 써본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삼각형,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신다면 마치 요 BD의 길이를 쭉 연장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뭘 만들 수 있어요? 외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누구의 각과 같다고? 바로 안쪽에 있는 거 말고 멀리 있는 두 각의 크기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5도 더하기 동그라미 각이야. 그리고 이등변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 같아서 얘네 같겠죠. 다시 그럼 돌고 돌아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세 각의 합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180도. 그래서 45도 더하기 동그라미 45도 더하기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꼭지각 동그라미를 더한다면 180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식 정리하면 3동그라미 더하기 90도가 180도라서 이항하고 나눠주면 동그라미는 30도라는 것을 우리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방금 배운 외곽의 성질을 적용해 본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 또한 그런데 혼자 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 자, 뒤에 5번도 마찬가지 얘기고 6번 아래 그림의 직각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합동 조건을 생각하면서 해보시는 거고 만약 골랐다면 어떤 합동 조건을 따르는지까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얘는 별표 쳐주세요. 문제가 어렵습니다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1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쉽다 생각하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좀 보통이다. 아닌가요?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7번을 제외하고 보통인데 7번이 어려움 이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이 정도 풀 수 있다 생각하니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8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APO라는 삼각형과 DPO라는 삼각형이 합동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합동 조건을 따르느냐 찾는 건데 거기 하나만 써주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정답이 2개입니다. 뭐라고? 8번은 제가 이 말을 빠뜨렸어요. 정답이 2개이니까 정답 2개를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다음 수요일 그 전에 만나거나 혹은 수요일 끝나고 만날 시간을 매우 고대하고 있으니까 얼른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만나요.